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한 부부 모임에서 벌어진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평범한 친목 모임이었지만 술이 한 잔씩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요. 사연자님은 당시를 떠올리며 처음엔 그냥 평범한 모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술게임이 시작되면서 점점 이상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결국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 8년 차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예전처럼 자주 붙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한 선배 부부가 저희를 부부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형, 부부들끼리 친목 모임 하나 만들어서 자주 만나고 있어요. 편하게 와서 어울려요. 요즘 부부 생활이 너무 각박하지 않아요? 아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임이면 우리도 새로운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분위기 좋은 펜션이었습니다. 이미 도착한 부부들은 편한 분위기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총 5쌍의 부부가 모였고 모두 부부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고 소주와 안주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술도 마셨으니 벌칙 게임 하나 해볼까요? 처음엔 단순한 게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작된 게임의 룰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이 게임의 룰은 간단해요.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에 따라 벌칙이 정해지는데 벌칙을 피하려면 소주를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주를 너무 많이 마시면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벌칙이 나왔습니다. 걸린 사람은 상대 부부 한 명에게 어깨 마사지를 해주기. 처음 걸린 사람들은 어색해하며 벌칙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소주가 몇 잔 더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차례. 이번에는 좀 더 재미있는 벌칙으로 가볼까요? 새로운 주사위가 굴러갔고, 이번에는 조금 더 도전적인 벌칙이 나왔습니다. 옆 사람에게 귀속말로 칭찬하기. 이번에는 제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아내가 아닌 다른 부부의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른 하세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조용히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자리네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별다른 반응 없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모습이 더 이상해 보였습니다. 이제 아내도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진 건가? 벌칙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벌칙은 서로 어깨를 감싸 안고 사진 찍기. 걸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어깨동무를 했고 술에 취한 듯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흥미로운 벌칙으로 가볼까요? 사람들은 술 기운에 들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게임은 점점 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는 점점 더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게임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미션들이 이어졌지만 이제는 소주를 마시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는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벌칙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좀 더 대담한 벌칙으로 가볼까요? 게임을 주도하던 남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주사위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걸린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와, 이번엔 아내분 차례네요. 기대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웃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내는 주사위가 가리킨 벌칙을 보고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지만 이내 다시 평온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옆 사람과 5초 동안 입술 맞대기.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어깨동무, 손잡기 정도였는데 이제는 정말로 선을 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장난스럽게 휘파람을 불었고 어떤 사람은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이건 좀 세긴 하네요. 벌주 마실 건가요? 사람들은 아내를 쳐다보며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주위를 둘러보며 순간 망설였지만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뭐, 게임이니까요. 빨리 끝내죠. 그리고 그녀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성과 입을 맞췄습니다. 그 짧은 5초 동안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사람들은 술기운에 취해 웃으며 박수를 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가? 게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칙이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차례 가볼까요? 이번엔 남편분이 걸리셨네요. 이번엔 제가 주사위를 던질 차례였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가 가리킨 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해 탈의 후 10초 동안 유지하기. 사람들은 술기운에 취해 장난스럽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거 벌주 마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시죠. 저는 순간적으로 망설였습니다. 소주를 더 마시면 정말로 버티기 힘들 것 같았고, 그렇다고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벌칙을 피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피식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해요. 어차피 분위기 맞춰야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에 떠밀려 결국 상의를 벗고 10초를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이 게임의 흐름이 완전히 변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게임은 더 이상 게임이 아닌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대 부부와 한 곡 춤추기. 이건 너무 약한데? 조금 더 강하게 가보죠. 누군가의 제안이 나오자 주도하던 남자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물북을 다시 뒤적였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엔 파트너를 바꿔서 더 가까운 거리에서 춤을 추는 걸로.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옆자리의 남성과 자연스럽게 마주섰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오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파트너를 바꿔가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점점 더 경계를 허물고 있었고 부부 사이의 경계도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건가? 술잔이 더 이상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주를 몇 병째 비운 상태였고 방 안의 분위기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된 지 몇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장난처럼 웃고 떠들던 분위기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미션들로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더욱 과감한 선택을 하길 바라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게임을 주도하던 남자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던졌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색다른 걸로 가볼까요?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그가 무엇을 제안하든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트너를 바꿔서 더 친밀한 시간을 갖기. 그가 꺼낸 새로운 벌칙에 잠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술기운에 들떠있긴 했지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누군가가 휘파람을 불었고 다른 사람들도 술에 취한 채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좀 신선한데요?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한 번쯤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사람들은 술에 취해 완전히 긴장이 풀린 상태였고, 이제는 누구도 선을 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옆자리에 앉은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때요? 한번 해볼까요? 아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취한 듯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약간의 기대감이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건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흘러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어느새 누군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몇몇 부부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즐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술 기운에 들떠 있었고 누군가는 정말로 이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묘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부부들 사이의 경계는 무너졌고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선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채 시작된 게임. 그리고 무너진 선. 그 순간 이후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술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단순한 게임이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함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우리는 가볍게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태도. 아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더니 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봐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게임이었고 장난처럼 시작된 술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저히 장난이라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무엇보다도 아내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늘 있었던 일이 특별할 것 없다는 듯 편안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긴 왜 그래? 기분 나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가 회사에 나간 사이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내는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진심이에요? 겨우 그 일 가지고? 저는 조용히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 일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 때문이에요. 아내는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서류를 바라보더니 이내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우리 사이 예전 같지도 않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저와 함께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단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도 제 안에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모든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어디에요? 좀 봅시다. 선배는 별 의심 없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적한 바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소주 한 병을 시키더니 편하게 한 잔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가만히 쳐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선배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뭐가? 분위기 좋았잖아. 다들 즐겼고.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즐겼다고요? 형은 이게 즐기는 거였어요?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다 어른들이고 다 서로 합의해서 한 거잖아.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주먹이 먼저 나갔습니다. 탁! 선배는 얼굴을 감싸쥐며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형은 형수님이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선배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발을 나왔습니다.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내는 크게 저항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가 된 생활.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에게도 다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겠죠. 그때는 절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연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님은 결국 자신의 가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 대신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 관계는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썰라디오는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